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5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예, 오후 4시 19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어떤 분이 마우스로 쓰지 말고 예, 펜으로 쓰라고 하셔서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413.95에 마감을 했어요. 자,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가 3월의 고가입니다. 예, 여기가 3월의 저가예요. 3월의 저가가 399.37. 예, 399.37이고요. 여기가 399.18일 겁니다. 그래서 3월 저가를 깼죠. 자, 여기 요 빨간색이 고가의 투자 심리도입니다. 고가 투자 심리도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이게 고점이란 얘기예요. 이게 고점이란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한 단계 여기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쭉 횡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예, 여기를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 가장 낮은 고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3월 고가입니다. 요게 422점 아마 4일입니다. 4일. 예, 기억을 해두세요. 3월 달의 고가는 422.41입니다. 3월 달의 저가는 399.37이고 이번 달 저가는 399.18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요 파란색은 저가의 투자 심의도예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요 저가, 예, 요 저가가 저가의 꼭지예요. 그러니까 요 3월 달의 고가는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거고 4월 달 맞나요? 아니죠. 1월 달. 1월 달의 고가는 고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거고 2월 달의 저가는 예,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3, 4, 5, 6, 7, 8 중에 가장 낮은 저가는 어디였냐? 기존에는 3월 저가였고요. 예, 8월 달에 7월 달 저가 깨면서 그죠? 다시 8월 달 저가로 경신됐어요. 그러니까 저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고가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3월 달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의 고가는 이렇게 찍 커서 여기보다 422.41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뭔가 봉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자, 8월 달에 저가를 깨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고가는 422.41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상관없어요. 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했을 때 그때를 가정한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요 파란색 있죠, 이렇게 요걸 상단선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 선, 요게 하단선입니다. 예, 그래서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할 때 쓰고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 아래에서는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번보다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월봉의 구조에서는 매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저같이 월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아래를 안 보죠. 예.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할 뿐이죠. 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여기 지난달 종가 여기를 회복할 거냐? 예, 지난달 종가를 회복할 거냐죠.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면 이제 꼬여요. 예, 상방의 힘도 존재하고 하방의 힘도 존재하는 거죠. 자,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 423.91. 자, 지난달 종가요. 예, 423.91이고요. 예, 3월 고가는 422.41이죠. 예.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달 고가, 지난달 종가요. 지난달 종가는 423.91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거래일 남았죠. 예, 사거래일 남았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423.91까지 올라가면 일단 상방과 하방은 공존한다. 예, 상방의 힘도 있고 하방의 힘도 있는 거죠. 둘다 예, 어쨌든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당분간은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자, 3월 고가. 자, 만약에 지난달 종가인 423.91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9월 달에 고가는 422.41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달 종가 423.91을 회복하지 못하거든 최대한 422.41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 하방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 다음 달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달. 이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달의 차트입니다. 자, 이것도 잠시 캡처를 떠서 예, 펜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자, 보세요. 요 검정색, 이 검정색이 종가의 투자 심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투자 심도가 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요 빨강색이 고가라고 했죠. 고가의 투자 심도고 요 파랑색이 저가의 투자 심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가의 투자 심도는 종가의 위치만 쭉 보는 거고요. 저가의 투자 심도는 저가의 위치만 보는 거고 고가의 투자 심도는 고가의 위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도의 위치와 그 고가, 저가, 종가의 위치를 싹 비교해 보면 어디가 꼭지고 어디가 바닥인지 어쨌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고가는 여기서부터 하락하죠. 아이고, 잠깐만요. 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백. 자, 고가랑 저가는 여기서 하락하죠. 예, 이게 언제냐면 3월입니다. 3월. 예,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고가랑 저가는. 그리고 종가는 여기 7월에 하락했어요. 여기는 3월, 예, 여기는 7월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요 회색으로 돼 있어요. 회색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번 달은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수 있고 종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수 있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고가는 낮췄고 저가는 낮췄고 종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다만 저가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5거래일이 4거래일이 남았는데 4거래일 동안 지난달 고가 넘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지난달 고가는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로 간다면 지난달 종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 고가까지 갈 확률은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폭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은 아직도 1조 7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본인들 단가가 4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25 수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조 7천억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425 위까지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440대는 언감생신이죠.
뭔가 엄청난 호재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넘지 못하면 3개월 동안 이렇게 3개월 동안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만 쭉 보시면 이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드디어 낮아지면 여기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요게 상단선인데, 예, 이 정도면 매도할 수 있는 위치고, 반대로 지금 요렇게 요 파란색을 보면 요게 지금 하단선이잖아요. 요 하단선이 위를 보다가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요. 이 얘기는 이제 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단선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받쳐주던 하단선이 아래로 꺾이는 거죠. 이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 확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수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상단선은 수렴하고 하단선은 확산하죠. 그럼 확산하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 사실 이건 상방에 유리한 게 아니라 하방에 유리한 겁니다.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예, 하방에 유리한 구조예요. 자, 종가 투자 심리도가 다음 달 되면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예, 이게 8개월 동안 내려가요. 내년 4월까지. 예, 그 말은 이번 달의 종가가 만약에 지난달 종가인 423.91보다 낮다면 이번 달 종가보다 낮은 종가가 8개월 안에 한 번은 나옵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이번 달 종가가 423.91보다 낮다면 앞으로 8개월 뒤에 423.91보다 낮은 종가는 충분히 한 개 이상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423.91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달 종가보다 높으면 그냥 분할해서 코퍼스를 사셔도 예, 어쨌든 420 이번 달 종가보다 낮은 지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수가 나왔을 때 파시면 되겠죠. 자, 지금 구조에서는 어쨌든 하락이 유리한 거다. 예, 이대로 4일이 흐르면 반등시 매도해도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와 이거 대세 상승이야 앞으로 끝내주게 상승할까요?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정도면 하방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다? 예, 4거래일 남았습니다. 4거래일. 음, 이번 달 총 21거래일. 잠깐만요. 이번 달이 총 21거래일이에요. 21거래일. 오늘이 17인가요? 오늘이 17? 잠깐만요. 21거래일 중에 4일 남았으니까 오늘이 17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17 나누기 21는 80.9%. 예, 시간상 80.9%의 시간이 지났어요. 월봉에서. 근데 코스피 200 지수의 거래량은 84.24입니다. 84.24%. 그럼 대충 3% 정도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자, 100을 21로 나누면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나오냐면 4.76% 납니다. 76%. 그죠? 하루에 60분봉이 7개 맞나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반. 예. 60분봉이 7개가 나와요. 60분봉이 7개. 그쵸? 60분봉이 7개가 나오고
30분 봉으로 하면 15개인가요? 15개인가? 잠깐만요. 10시까지 2개, 11시까지 4, 12시까지 6. 그죠? 그럼 3시까지가 12개, 3시 반까지면 13개네요. 예, 13개가 나옵니다. 13개. 그러니까 30분 봉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13개의 봉이 나오는데 4.76%를 76을 나누기 13 하면 30분당 0.36%를 쓰는 거죠. 0.36%. 여기 30분에 요 정도 거래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3%를 0.36으로 나누면 8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시, 4시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시간 정도의 거래량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는 줄일 수도 있어요. 예. 4시간 정도의 거래량은 거래를 줄여서 월말에 갑자기 거래량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강한 호재든 강한 악재든 강한 게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야 거래량이 줄거든요. 호재가 떠도 변동성이 커지고 악재가 떠도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월봉상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은 하락하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지만 상승하는 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하려면 계속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끄적끄적 대면서 계속 거래량만 줄이고, 줄인 다음에 마지막 날 쫙 끌어올려야죠. 거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데 반대로 중간에 호재든 악재든 거래량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는 방법 말고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년 4월까지는 무조건 하방이다. 무조건 하방이라는 얘기는 이번 달 종가보다 낮은 종가를 8개월 안에 적어도 한 번은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예. 지금 제 설명드리는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의 관계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번에 볼 건 주봉이죠. 주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건 어디까지나 제 지식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요. 제 지식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월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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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감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 그래서 보통 거래를 할 때 뭐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보통 전봉 저가예요. 여기에요.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거는 요만큼의 손절폭이라는 거예요. 예.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다만 손절폭이 엄청 커졌어요. 예.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손절폭이죠. 예. 근데 지금은 손절폭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20 하단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단선이 나옵니다. 요게 상단선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거는 매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매도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반대로 월봉은 매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봉을 어떤 걸 보냐에 따라 전혀 전략이 다른 거예요. 월봉을 보는 사람은 매수만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주봉을 보는 사람은 매도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봉은 끌어올리고 주봉은 눌러요. 이번 주 이틀만 지나면 주봉은 사라지고 4일이 지나면 월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주봉이랑 월봉이랑 같이 싸우겠죠. 왜? 주봉은 아래를 보고 월봉은 위를 보니까.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월봉이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월봉이 끌어올리겠다는 소리는 420대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대로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월봉이 끌어올려도 주봉이 위에 고가를 딱 틀어막고 주봉이 가지고 있는 상단선으로 누르는 거죠. 그럼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봉의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은 지난주 고가가 넘지 않는 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방어 전략으로 바꿔야 돼요.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들고 있다가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매도 전략을 추가하시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주봉의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64% 정도 됩니다. 64% 맞나 한번 볼게요. 64.65네요. 이게 지금 자,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 거래량이 100%면 월요일에 20, 화요일에 20, 수요일에 20, 목요일에 20, 금요일에 20 해서 이게 100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정도 되면 60%를 써야 정상이죠. 그러면 4.65%를 더 썼단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봉도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거고 월봉도 4% 정도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나 호재가 뜨면 일단 거래량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월, 화, 수 3일 동안 거래량은 증가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주봉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어쨌든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주봉밖에 없습니다. 주봉. 자, 이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의 주봉인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A. 그리고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B.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여기가 최저가잖아요. 여기가 C, 가장 저가인데 C를 붕괴하지 않도록 A가 위에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C보다 높은데 C는 이번 달에 저가고 A는 다음 달에 만들어질 저가의 위치에 가까울 테니까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하락은 없는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기 전까지는 조정이고요. 전봉의 저가를 붕괴해야 하락이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쨌든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가를 딱 봤을 때 상단선의 위치가 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가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상승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 남았잖아요. 이 거래일 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번 주를 마감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방이 아닙니다. 예, 상방과 하방이 공존하게 되죠. 다만 다음 주 이틀이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주 이틀 동안 423.91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되겠죠. 자, 주봉에 대한 해석도 여기까지고요. 일봉은 오늘 음봉이 뜨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드는 하단선들이 올라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상단선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끼었다는 거죠. 예, 일봉은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일단 막아놓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흐름이 없어요. 일봉은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래로 내려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에요. 일단 찍고 나서 고민하겠다라는 거죠. 자, 일봉 아니 월봉, 주봉, 일봉 다 보여드렸어요. 월봉의 미래, 주봉의 미래, 그 다음에 일봉의 미래까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돈 보세요. 돈. 개인은 267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284억, 219억. 아마 기타 법인이든 사모펀드든 매도친 주체가 있을 겁니다. 둘이 계산해 보시면 안 맞죠. 자, 그러면 개인이 267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얼마를 샀더라? 지금 꽤 많이 샀잖아요. 8조인가요? 지금 들고 있는 게 얼마? 6조인가 8조인가? 잠깐 볼게요. 네, 6.49조. 예. 어제까지 6.5조였어요, 현물이. 6.5조 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팔았어요. 267억이면 진짜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티도 안 나겠죠. 흐름이 없어요. 현물은 지금까지의 개인의 매수 기조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선물의 경우에도 선물을 보면 자, 선물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개인이 7,350억을 매수, 외국인이 1조 7,466억을 매도, 증권이 802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1,590억의 선물을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다 정리한 거죠. 금융투자는 선물을 거의 다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800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상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외국인은 하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선물 매수한 걸 손절해야 되는데 추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글쎄요. 이걸 상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 여기서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저점 상태에서 선물 매수를 하면서 환매수를 해야 되는데 환매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1조 3천억? 1조 3천억 정도를 줄여냈는데 아직도 1조 7천억이 남았으니까 올라오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정리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177억인가요? 품매수를 해서 지금 상승이 왔는데 100억대 손절이 어젠가 그저께 한 번 있었고요. 오늘도 24억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손절한 거죠. 물론 거의 깡통이에요. 예, 5토막, 6토막 정도 났을 거예요. 거의 이제 휴지가 돼가는 과정에서 손절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무의미하고 오히려 외국인이 풋매도를 100억 넘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풋은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잖아요. 아마 거의 다 청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 풋매도랑 개인의 풋매수 때문에 발생한 반등은 어쨌든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라가려면 풋이 아닌 선물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도를 어쨌든 내놓는다라는 건 상승의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 쳤다. 그러면 예, 상방 아닌 거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할 때만 상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매수가 될 테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아래로 빠져도 예, 증권은 선물 매수를 싹 다 정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데미지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선물이요. 네, 선물부터는 간단하게 보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자, 선물. 예, 전일 대비 0.11% 상승이에요. 하단선 계속 아래에 있죠. 주봉. 주봉도 윗꼬리가 달렸는데 지난주 고가 못 넘었으니까 주봉은 매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다음 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단선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402.97까지 올라왔고 상단선은 415.77 정도 되니까 이건 이 정도면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의지도 없고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의지도 아니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방어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면 조금 더 올라야 돼요. 하락할 거면 여기서 윗꼬리 달고 아래로 추락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 네, 일봉은 위 닫고 아래 닫았으니까 내일 시초가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다 닫아놨어요. 일단 모르겠다예요. 이제 레버리지로 갑니다. 레버리지도 월봉은 계속 매수가죠. 27,000원 아래는 계속 매수가로 유효하고요. 예, 이번 달이 끝나면 아래가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달 되면 이제 매수 전략은 포기하셔야죠. 자,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손절폭이 이만큼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상단선의 위치가 25,4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위로는 홀딩만 가능하지 신규 매수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예, 오늘 고가 정도의 상단선,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저가 정도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상당한 조정이 와야 되고 예, 올라갈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일봉은 양봉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위아래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상승에 유리한 거고요. 갭하락이 나오면 이제 쏟아지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건. 자, 마지막으로 꽃버스. 예, 꽃버스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분리를 해서 한 번 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상단선 위로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하단선 밑에만 매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홀딩하거나 매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예,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처럼 짓누르는 힘이 없어집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매수 전략 가져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예, 다음 달이 되면 잘하면 위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봉은 보세요. 지금 하단선이 여기 있죠. 정확하게 지난주 저가 아직 안 깼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단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오면 211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음 주를 딱 보면 예, 지금 하단선은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방어할 의지는 있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다만 저가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의 상황도 지금 하단선과 상단선이 서로 좁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시초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마쳤습니다. 뭐 일봉도 그렇고, 예,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월봉도 그렇고, 뭐 지금 남겨져 있는 거는 사실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 달 종가를 회복하느냐 마느냐, 예, 그것에만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하락에 상당히 유리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분석의 내용들을 일정 부분은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에 대해 굉장히 유리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겠지만 반대로 상승에 대한 언급도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종가인 423.91을 회복하는지 마는지 4일 동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